네, 2020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투기 KF-X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KF-X라는 중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KF 사업에서 손을 뗄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된 것은 오스트리아발 뉴스 때문인데요. 오스트리아는 2002년도에 23억 유로를 투자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고 하는 중형 전투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15대라고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에 독일의 일부가 돼서 참전했다가 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동안 유럽에 있는 4대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받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 조건이 영원한 중립국가로 있는 겁니다. 스위스는 그전부터 중립국가였고,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제국이었죠.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 이때 강제로 영원한 중립국가가 되도록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요, 제가 그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정도의 크기인데, 면적은 인구는 10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대보다도 경찰이 많아요. 군대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공군이 있었는데 공군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수송기나 헬기 정도만 있는, 육군도 뭐 사단도 안 되는 부대밖에 없었어요. 중립국가니까 그런 조건으로, 무력을 갖지 않는 조건으로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1990년, 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유럽 냉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유럽이 강화되니까 오스트리아도 이제 중립 의무를 약간 벗어날 수 있어서 우리도 유럽의 일원이다, 그래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형 무기를 갖지 못합니다. 전투기를 갖고 오더라도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 적국에서 들어오는 전투기를 막는 공대공 전투기는 가질 수 있어도, 내 전투기가 가서 상대방 지역에 있는, 땅에 있는 목표물을 때려 부수는 공대지 전투기는 갖지 못합니다. 일본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대지 전투기를 다목적기, 뭐 영어로는 멀티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2년도에 오스트리아가 구입한 거는, 유럽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구입한 거는 공대공 임무만 하는, 그러한 제한된 작전만 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걸 구입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투기를 공급했던 에어버스하고 지금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뭐 사기를 쳤다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보게 되면 대형 전투기가 있고요. 미국 기준입니다. F-15나 F-22 같은 대형 전투기가 있고, 그거는 있고, 그 다음에 보다 작은 중형 전투기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F-16이나 F-18,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하고, 프랑스가 만든 라팔, 그 다음에 과거 일본이 만들었던 F-2 같은 게 이제 중형 전투기고요. 소형 전투기, 경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건 F-5, 또 우리가 만들었던 FA-50, 그 다음에 대만이 만들었던 경국호 같은 게 이제 경전투기, 소형전투기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엔진에, 사람도 왜 체중에 따라서 체급을 나누듯이 비행기도 전투기도 나눌 때는 그 엔진에 따라서 항속거리라든지 이렇게 달라지니까 엔진 크기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소형전투기인 경전투기 FA-50을 개발했고, 이건 앞으로 이제 F-50이라고 하는 보다 더 세련된 경전투기, 소형전투기로 만들 거니까, 소형전투기는 이미 했다고 보고, 중형전투기인 KF-X를 도전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비의 60%, 또 이 개발을 대행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 또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8조 원인데
20%니까 한 1조 7천억, 6천억 정도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에 500억, 2017년에 450억 정도 입금했죠. 한 1,000억 조금 안 되게 입금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납부해 줬어야 되는 게 한 5천억인데 그걸 현재 안 내고 있고요. 올해 인도네시아 예산으로 KFX 사업용으로 2,700억을 책정해 놨는데 아직 한국에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조금 불분명한데 대우조선 해양이 1,400톤급 잠수함을 3척 수출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금도 아직 납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X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스트리아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중고로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죠. 네. 어떻게 확인됐는가 하면은 올해 7월 10일 날 프라보오 수비안토,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클라우디아 테노, 역시 이름이 어려운데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입니다.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중고 유로파이터 15대를 우리가 살 의사가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15대 유로파이터 사는 거에 대한 공식 심의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열흘 후인 오스트리아의 신문인 더 프레스겠죠. 거기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올해 10월 8일 날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이 그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10월 8일 날 또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을 끝내고 그 다음 날인 10월 20날 오스트리아에 갈 거니까 그때 좀 보자.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지는 그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영토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편하신 때 예의를 갖춰 뵙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편지를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는데요. 이 10월 8일 이런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된 거는 9월 4일 날 지난 7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장관이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9월 4일 날 오스트리아 장관이 답신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리아로부터 유로파이터를 도입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 다소사가 만든 라팔 전투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DCNS가 만드는 스콜피온급 잠수함, 옛날 우리도 검토했던 거죠. 또 고인드급 잠수함, 초기함, 프랑스 거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답니다. 요거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자꾸 우리 KFX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다른 전투기 도입도 검토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가 2009년도에 최소 필수 전력 확보 전략이라는 어떤 전력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완료 시점이 2014년, 2차가 19년, 최종은 24년으로 잡았는데 이제 2차가 19년이니까 지나갔지 않습니까? 2차까지 75.54%를 달성하자 그러는데 63.19%밖에 달성을 못했대요. 그래서 24년에 100%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KFX는 2026년에 일단은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 들어가자 해놨는데 2년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를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KFX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중고 전투기를 도입하는 중형급 전투기를 도입하는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포스트도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중고 전투기를 도입하면 12개월 내지 24개월이면 당장 전력화가 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 사정은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KFX 문제를 잠시 짚겠습니다. KFX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공군하고 상당히 다퉈가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KF-X 사업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KF-X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투기의 형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KF-X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엔진을 2개 넣는 쌍발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형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는요, 엔진이 하나인 단발기입니다. F-16입니다. F-16이 뭐 3,000대인가 팔렸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F-16은 대형 엔진을 하나 넣죠. 근데 나머지 중형기들은 소형 엔진 2개를 넣는 쪽으로 갔거든요. 현재 중형기에서 경쟁하는 F-16과 경쟁하는 쌍발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고요. 프랑스의 라팔이 있는데 또 미국의 F-18도 있습니다. 다 소형 엔진 2개를 넣는 쌍발인데 엔진이 2개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졌어요. 또 시설도 많이 하게 되고 선도 많아지고 뭐 복잡해졌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시장 창출에서 F-16에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이 1970년대에 새로운 중형기 도입 결정을 했는데 그때 쌍발기엔 F-18하고 단발기엔 F-16이 경쟁을 했는데 미 공군이 그때까지만 해도 엔진 사고가 잦다 그래서 쌍발기를 선호할 때였는데 미 공군이 아니다. 사고율을 보니까 엔진 사고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면서 단발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엔진이 굉장히 좋아져서 단발기가 더 사고가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 공군에서는 아주 중형기는 단발이 대세가 돼가지고 이제 70년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스텔스형으로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할 때 중형기는 역시 단발로 갔습니다. F-35를 택했죠. 그러나 대형기는 여전히 쌍발로 가고 있습니다. 미 공군도. 지금까지는 F-15가 대형기였고 스텔스 시대에는 F-22인데 둘 다 쌍발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쌍발로 대형기를 가는 이유는 엔진 사고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F-20이나 F-15에 넣을 수 있는 단발의 대형 엔진이 미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걸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들어 봐야 대형기는 상대적으로 대수가 적거든요. 그럴 바에는 중형기에 아까 1개 넣는 그런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2개를 넣는 게 오히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형기는 쌍발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엔진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KF-X를 할 때는 미국의 예를 봐서 단발기로 갈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굉장히 단발기를 원했어요. 시장 만들려면. 근데 공군이 그때 쌍발을 주장해서 결국 쌍발로 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단발기 편이었고요. 그때 정경도 지금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이 공군의 참모차장으로 있었는데 그분하고 논쟁을 한 사실도 기억이 나고 기억납니다. 그래서 쌍발로 가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시장이 나올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F-16이 단종이 됐으면은 세계 중형기 시장이 전부 다 쌍발기가 되니까 해볼 만한데 F-16이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서 인도네시아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비를 낮추고 또 KF-X를 사게끔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살살 KF-X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물론 인도네시아도 이미 14년도 15년도에 투자한 게 있어서 1,000억 원 같은 게 있어서 완전히 빠져나가진 못하겠지만 1조 한 5천억에 6천억 되는 돈을 안 내거나 뒤늦게 내서 우리를 애를 먹을 수 있죠. 지금 쌍발기로 F-16보다 늦게 세계 시장에 나왔던 유로파이터 타이푼하고 라팔은 시장 창출에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보통 300대 정도 생산돼야만 순익분기점을 넘기는데 둘은 넘기긴 넘겼습니다. 라팔이 한 400대 정도, 타이푼이 한 500대 정도 팔려서 넘겼는데 거기서 그쳤어요. F-16은 아까 말한 3,000대 이상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F-18은 한 1,000대가 좀 넘게 나갔습니다. 그건 미 해군 항공모함에 올리는 걸 전부 다 쌍발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 해군은 바다에서 작전하니까 소금기 때문에 엔진 사고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쌍발을 택했기 때문에 한 1,000대는 나갔습니다. F-18이 빼고 나면 그 다음 쌍발 중형기는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미 해군도 그 다음 중형기 선택에서는 단발인 F-35B로 갔습니다. 네. 이거는 중형기에서는 단발이 대세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KF-X는 공군의 요구 때문에 쌍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KF-X가 지금 시제기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갑니다. 시험 비행을 해갖고 2016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쳐야 되는데 사실 그 중간에 하다 보면 사고가 나면은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늘어나면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KFX를 하는 카이에서는 최대한 이 개발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큰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를 쭉 보면서 국산 개발을 해놓고 시장 개발에 실패한 전투기 사례를 몇 차례 봤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F2입니다. 일본이 만든 그건 단발기였는데도 워낙 다른 분야를 성능 개발을 해갖고 일본 항공 자위대들도 처음 약속한 만큼 안 사줬어요.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수출은 못하는데 일본 항공 자위대도 너무 비싸니까 F-15보다 비싸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였고 대만도 경국호라고 하는 소형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결국은 대만 공군도 약속한 것만큼 다 사주지 않았죠. 지금 우리 KFX가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한국 공군이 약속한 거나 다 사줄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할 거가 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개척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피해 나가려면 현재 뭐 쌍발기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개발이 잘하도록 카이의 경영진을 강화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 민정수석했던 김조은 씨를 카이 사장 보내가지고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직원만 늘여버렸잖아요. 경영을 잘하지 못하고 가셨죠. 그 다음 사장도 오셔갖고 지금 뭐 그저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좀 카이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카이도 지금 세계 항공 전체가 팬데믹 때문에 줄어 있어갖고 민항기 부품 수출도 안 돼갖고 애를 먹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된다. 한국 전체의 방산의 운명이 가장 큰 방산업체가 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고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얼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북한하고 짝짝꿍 하는 거에 얼이 빠져 있으니까 KF-X를 잘 개발하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KF-X를 지금 어렵게 해놓고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인데 이걸 잘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KF-X가 오히려 필요도 없어질지도 모르는 남북관계 개선에 이렇게 되지도 않을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이리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큰 뉴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KF-X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국민 여러분도 보시고 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박또박 따지고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라.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사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권이 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